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서로 나누며 이웃을 돌아보면서 힘을 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연말 연초 참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정치하면서 정치가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없게 만들어서 정말 송구합니다. 특히나 큰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기의 사건, 인권 유린의 참상을 보여준 서울 동부구치소 사건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양평 차가운 언덕에 있는 정인이를 만나고 갔습니다. 정인이의 밝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안아주고 업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은 뿌리 뽑혀야 할 절대 악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단발성 이슈로 끝났고 무수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만 분노해서도 안 됩니다. 그 안타까운 16개월 정인이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우리 주변에 그런 정인이가 없는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여러 안타까운 사정에 놓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로 수년째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아이들. 유기되어서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 저도 그런 안타까운 아이를 키웠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같은 엄마 아빠인데 이 같은 엄마 아빠가 정인이 사건에는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소외된 아이들과는 자기 아이들이 거리를 멀리하게 그렇게 꺼리는 모습도 저는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했고요. 제발 우리 좀 마음 놓고 그런 아이들과 내 아이가 함께 꿈꾸고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인이의 그 방송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자식이, 내 아이가 쇄골이 부러졌다, 온몸에 멍이 들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경찰서,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입양기관 이런 사람들의 행동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천리말리라도 저는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 안아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보호했을 것 같습니다. 학대와 죽임을 당하는 정인이를 둘러싼 국가보호체계는 왜 그렇게 무심하게 작동했는지, 아무리 좋은 다양한 제도가 있어도 이를 적용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모두 그 제도만 믿고 안심하면서 사회적 방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해 양부모에게 우리 정인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는 압니다. 한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24시간 대기 상태였습니다. 제가 홀로 11살 조카와 제 딸 80인데 딸을 가슴으로 낳아 키울 때 우리 딸 저체중으로 태어나서 수시로 기절했습니다. 기절할 때마다 저는 지옥에 갔고요. 그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 수십 차례 달릴 때 다시 깨어나는 걸 보면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없을까요? 정인이에게 분노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소외된 아이들에게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말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이만 선물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도 우리의 선물입니다. 제게 우리 정인이의 죽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10개월 아기에게 어른의 손은 흉기입니다. 이 손으로 아이를 안아주고 업어줘야 될 이 손으로 아이 배를 때리고 흔들어서 떨어뜨렸다. 그리고 아이의 쇄골이 부러졌다.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것이 어떻게 학대치사가 되겠습니까? 이 위험한 이 손이 흉기가 되어서 아이를 저는 살해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양부모에게는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해야 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너무도 미성숙하고 비겁했던 양부모, 너무도 무책임했던 방관자들을 대신해서 엄마 김미애가 우리 정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안아주고 마음껏 업어줄게. 참 끔찍합니다. 어떻게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방충망을 뜯고 손을 밖으로 내고 손수건을 흔들고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써서 종이를 들고 그렇게 외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란 말인지 저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나 부산 변호사의 인권위원 출신입니다. 저는 인권위원도 했고 인권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재소자들이 본인의 인권 침해 당한 사실을 진정서로 보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담당 변호사가 찾아가서 들어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과밀 수용이나 혹서기, 폭염 수용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했고요. 인용 판결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걸 모르십니까? 인권 변호사인 대통령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작에 의한 인권 유린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마침 어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이자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후진국형 참사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을 은폐할 의도가 아니라면 여당은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야당의 요구를 수시로 정쟁으로 폄훼하며 국민 위에 군림할 뿐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당부합니다.
성인범 수용소인 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방역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있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도 과밀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변호사 할 때 10여 년 이상 수십 차례 들락거리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초과밀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방역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선제적으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추 장관을 비롯한 시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부의 방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며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국가 존재이유에 부합할 것입니다. 많은데 하나 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는 왜 이렇게 위선이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 3일 동안 조용히 저를 또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대한민국의 공기가 거짓에 가득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후 드러난 민주당 일부 여성 의원들의 반인권적, 반여성적 행태는 충격입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단체 입장문 의견 수렴 과정에 민주당 여성의원 단체 대화방 내용은 제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여성운동 경력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당 최고위원까지 오른 3선의 남인순 의원, 여가부 장관 경력의 3선 진선미 의원, 여성 최초 국회 부의장인 4선의 김상희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사용을 고집했습니다. 반피해자 중심주의 사고의 전형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굳이 여성인권 운동을 해온 자가 아니라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여성인권 옹호를 주창해온 민주당 여성의원들의 행태는 성폭력 피해자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저는 15년차 변호사로 부산 변호사의 여성아동인권위원회를 만들고 미투 법률지원단 활동을 주도하며 실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왔지만 단 한 번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들어본 바가 없고 이번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들었습니다. 피해자라는 상식적인 단어 사용을 꺼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해 호소인을 고집해야 했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게다가 가해자도 아닌 가해 지목인이라는 신조어까지 사용했더군요. 그래서 이들과 연결된 전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는 있는데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가해자로 표현하지 못했나 봅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인지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용서를 구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이제라도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남인순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에 연결고리로 밝혀졌습니다. 비겁하게 침묵하지 마십시오. 국내 여성운동의 원로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